공유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부터 조금 오타가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원자만 지우자. 분자 결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저번 시간 배웠잖아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고체 중에서 고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공유결합 중에서 그 공유결합 고체 중에서 첫 번째 고체가 뭐냐? 공유결정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분자 결정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결정이란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뭘 말하는 걸까요? 예, 고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유결정이 원자 결정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2009 개정 같은 경우는 원자 결정을 썼다면 2015 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공유결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결정의 뜻을 한번 살펴보자. 많은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같은 원자끼리 쌓이고 쌓여가지고 뭘 만드냐? 거대한 3차원 구조를 만든대요.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흑연, 규소, 수정이 있습니다. 석영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거 지금 다이아몬드거든요. 흑연이고 이게 수정, 석영인데 3차원 구조야. 그리고 똑같은 원자들이 계속 반복이 돼. 원자끼리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이 결합이 전부 공유결합이야.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그죠? 흑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필심인데 위에도 뭔가 층이 있고 밑에 층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탄소 점들이 계속 이어진 형태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석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도 SiO2가 한 세트거든요. 이 덩어리들이 앞뒤 옆으로 계속 엮여 있습니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되게 끈끈합니다. 요게 공유결정이라고 하는 거. 핵심은 많은 원자끼리가 핵심이 되겠네요. 다음에 분자 결정은요. 원자 말고 독립된 분자끼리 이미 분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원자가 아니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인데 드라이 아이스 잠깐 보시죠. 여기 드라이 아이스 보시죠. 각 꼭지점에 보시면 여기 드라이 아이스가 한 분자끼리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격자를 갖춘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CO2는 C하고 O하고 이중결합으로 형성된 성 아니가. 얘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옆에 또 CO2가 있다고 하자. 얘도 마찬가지 안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자하고 분자 사이에는 과연 어떤 결합이 있냐 이거죠. 미안하지만 공유결합이 없어요. 안에서만 존재하지 밖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분자 결정입니다. 아까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탄소가 있으면 탄소끼리 전부 공유결합이야. 그러니까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에 뭔가 결합이 없어요. 있어도 공유결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분자끼리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또 인력이 있긴 한데 워낙 약하다 보니까 거의 뭐 무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여기 원은 얼음인 거 아시죠? 이게 분자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그러면 결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 결정, 다이아몬드, 흑연, 수정 같은 경우 100% 원자 간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녀석들입니다. 절로 가든 일로 가든 어디에 가든 전부 공유 결합이야. 완전 단단하죠. 조직력이 탄탄합니다. 100%. 그죠? 반면에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CO2 내부 같은 경우는 공유 결합인 거 아까 설명했지. 근데 이제 CO2와 CO2 사이의 분자 간의 인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공유 결정에 비하면 잽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MP 이게 녹는 점이고 멜팅 포인트, 그다음 보링 포인트 끓는 점이 확실히 공유 결정이 대부분 높아요. 그리고 분자 결정은 워낙 분자끼리 결합력이 약하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습니다. 공유 결합이 많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보니까 단단한 정도를 살펴보면 당연히 공유 결정이 단단하고요. 분자 결정은 잘 부서집니다. 뭐 쉽게 생각해봐. 다이아몬드가 지금 원자 결정이야. 공유 결정인데 다이아몬드가 쉽게 부서지더나? 아니지. 공유 결합 덩어리라고. 그래서 겁나 단단하고요. 얼음하고 드라이 아이스 있지. 톡 치면 부러지지. 이게 분자 결정이야. 자, 다음에 승화성이 있냐 물어봤을 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가는 그런 시프트 현상을 말하는 거죠. 공유 결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 승화성 있죠.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승화하는 물질이 일부 있고요. 대표적인 게 CO2,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장롱 속에 집어넣는 나프탈렌,
그다음에 아이오딘, 이게 I2라는 녀석인데 셋 다 고체고요. 액체 상태에 건너뛰고 바로 기체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무슨 결정에서 나온다 하는 거? 공유 결정 말고 분자 결정에서 나온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전도성을 비교할 건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99.9%의 공유 결정은 고체 상태든 액체 상태든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극소수 0.00001% 항상 예외의 녀석들 있지 않습니까?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전부 고체거든요. 요 녀석들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유 결정에서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하는 결정을 써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 결정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 얼음, 전기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합니다. 공유 결합 고체는 전부 다 전기가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예외적으로 흑연,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이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한다 하는 거. 근데 이 카테고리는 분자 결정이 아니고 원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에 속한 녀석들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흑연 잠깐 보시죠. 흑연. 흑연에서 전기가 통하는 이유를 좀 아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흑연은 탄소 원자 하나가 가진 원자가 전자 4개 중에 바깥쪽에 있는 껍질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바깥쪽에 4개 있죠. 4개 중에 3개가 평면상에서 공유 결합을 한다. 여기 육각형 보이시죠? 여기 육각형. 육각형 보시면 탄소 하나당 양옆에 자기 주변에 탄소 하나당 팔 3개를 공유 결합 형태로 뻗치고 있습니다. 탄소 같은 경우는 팔이 4개가 정상이지. 근데 3개를 이미 평면에 썼어. 공유 결합으로. 나머지 1개가 어디 갔을까? 그 1개가 어디 있냐면요. 이쪽에. 팔은 아닌데 이 다음 층을 이어주는 수직 공간, 여기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죠. 나머지 1개 전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임으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전류가 통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하는 거. 한마디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한번 비교해보는 물질이 있는데, 자,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아까 대체적으로 원자 결정 쪽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분자 결정이 낮고, 실제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분자 결정 대표적인 거, 염소 기체, 브로미나 기체, 아이오딘 기체가 있습니다. 영하권이고, 아무리 온도가 높아봐야 뭐 100 몇 도가 되겠네요. 끓는 점 한번 보시죠. 뭐 200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거서 거야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이제 원자 결정 물질 같은 경우는 아까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지, 그지? 흑연, 규소. 자, 원자 결정 같은 경우는 흑연, 규소, 수정이 있어. 단단하고 공유결합 엄청 많고 조직력이 100% 들어가는 거. 그래서 3000도, 1400도, 1700도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이미 분자 결정하고 원자 결정, 녹는점, 끓는점 스케일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 넘사벽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이라고. 오케이? 자, 해석. 원자 결정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넘사벽이다. 뭐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원자 간의 공유 결합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분자 결정 물질은 분자끼리 결합력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삶을 조금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게 아닐까.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건데, 먼저 이온 결합 저번 시간 배웠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고 대표적으로 NaCl, KCl, MgO, CaCl2.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 빨간색 들고 NH4Cl이라고 적으십시오. 요거는 명명하기로 염화 띄우고 암모늄이라고 불러줍니다. 전부 다 비금속인데 선생님 이게 왜 이온 결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겠지, 그지? 형태가 이온이라서 그래요. 얘 암모늄 이온이요, 쪼개지면요 NH4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거든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됐지. 그래서 비금속 원소끼리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온을 형성하니까 이온 결합으로 취급하는 거야. 얘 카테고리 공유 결합 아니야. 이온 결합이야.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리고 이온끼리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겠죠. 다음에 공유 결합 잠깐 볼까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고요. 염산, 메테인, 물, 이산화탄소, 수소기체, 질소기체 등등 있겠네요. 원자 간의 결합력은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주고, 분자 간의 결합력이 있긴 있는데 이 힘은 되게 약합니다.
분산력 하는 게 또 있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자, 어쨌든 이온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무시 못해.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부분 높아요. 나중에 대표적인 물질들 다 깔아놓고 녹는 점을 비교해 볼게요. 공유결합은 대체적으로 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이온결합이 고체 형태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죠. 왜냐하면 이온들은 존재하지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잖아, 그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액체 상태는 이온들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고체도 없고 액체도 없고 다만 뭔가 예외는 항상 있었지. 0.001%. 그게 뭐냐면은 뭐 아까 그래핀 맞지? 그다음에 뭐 흑연 같은 것들.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기가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물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살펴볼 건데 소금 같은 경우 물에 녹이면 아주 잘 녹잖아요. 그죠? 녹는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공유결합을 물에 떨어뜨리게 되면 잘 보세요.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 많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극성 분자라고 불리는 HCl, 염산, 암모니아, 요거는 이제 메탄올인데 이게 왜 나왔지?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용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무극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뭐 수소기체, 질소기체, 메테인,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요 무극성 분자는 물에 녹였을 때 잘 녹지 않습니다. 그거 전문용어로 용해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극성, 무극성에 대한 개념은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주자면요. 자, 무극성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가 있는데 수소하고 똑같은 녀석 아니가. 똑같은 녀석이 있으면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도 똑같은 힘이야. 그래서 쌤쌤이가 되겠지. 힘이 상쇄가 되겠지. 요걸 무극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극을 띄지 않는. 질소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녀석들이고 그다음에 메테인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아니가 거지. 힘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극성인 거고 CO2 마찬가지죠. CO2도 양쪽에 산소 원자가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양쪽에 똑같은 힘으로 힘이 상쇄된 느낌이야. 그게 무극성이야. 반면에 HCl 같은 경우는 극성이죠. 극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H가 있고 염소가 있는데 참고로 이 중간에 공유결합이 있지. 전자쌍이 나란히 결합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전자라고 다 같이 딱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둘 중에 한 녀석은 전자를 자기 편으로 좀 유리하게 끌어당기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수소? 아니죠. 적어도 여기 염소가 자기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전자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런 현상을 가지고 극성을 띈다고 불러지거든요. 그래서 극성 분자 지금 보면 다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팽팽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녀석들을 극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물에 잘 녹으려면 이 팽팽하면 안 돼. 한쪽으로 뭔가 전자가 치우쳐져야지 물에 녹든지 이온이 되든지 뭐 이런 게 진행된다고 해. 자,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무극성 분자는 물에 안 녹으면 어디 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 그지? 의외로 쉽습니다.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똑같은 성향을 지닌 무극성 용매에 아주 잘 녹습니다. 예를 들면 사염화탄소가 있는데 사염화탄소는 C가 중심에 있고 양쪽에 Cl이 펼쳐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방향으로 힘을 잡아당기니까 힘이 상쇄되겠지. 그래서 얘가 무극성이야. 무극성은 무극성이 잘 알죠. 여자는 여자가 잘 알고 남자는 남자가 잘 아는 것처럼 무극성은 무극성을 녹입니다. 됐죠? 다음에 에테르 마찬가지고 기름도 마찬가지죠. 참기름을 이렇게 집어넣고 어른들이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소금은 참고로 이온 결합이고 기름은 참고로 공유 결합입니다. 심지어 무극성이에요. 그럼 소금이 녹을까요? 기름에? 참기름이 안 녹죠. 왜냐하면 기름은 무극성이잖아. 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는 극성이 아니고 이온이지. 이온 결합인데 얘는 이제 수용성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수용성. 그러니까 수용성과 지용성이 당연히 안 녹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 과학적인 내용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드디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볼 건데 이온 결합 물질 대표적으로 3개를 갖다 놓을게요. 공유 결합 물질 대표적으로 3개 갖다 놓고 한번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비교해 보자. 먼저 얼핏 봐도 이온 결합 물질은 한 1000대를 왔다 갔다 하죠. 1000도 전후로. 다음에 공유 결합을 보시면 전부 다 마이너스야. 자, 소금 같은 경우 뭐 염화 칼륨, 플로리나 칼륨 같은 경우는요. 상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25도로 말하는 거지. 전부 다 고체 아니겠습니까? 고체 결정으로 존재하고요.
공유 결합은 이미 전부 봐봐. 흐른 점조차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상온에서는 전부 기체 상태야. 눈에 안 보이지, 그지?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은 띱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움직이지 못하지. 이온은 존재하지만. 그래서 전도성이 없어. 다음에 액체 상태는 움직임이 좀 자유롭지. 액체 상태를 용융액이라고 불러주는데 용융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번에 고체를 물에 집어넣은 수용액이지 않습니까? 수용액. 수용액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물에 녹으면 이온이 발생하지 않나? 나트륨과 Cl, 뭐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K 플러스하고 이제 F 마이너스. 이온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둥둥 떠댕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합니다.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 고체 상태에 당연히 전류가 안 통하겠죠? 안 통하고. 액체 상태 안 통합니다. 자, 수소기체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물에다가 집어넣어도 녹지 않습니다. 무극성이니까. 무극성. 근데 이제 HCl은 달라요. HCl은 극성 분자거든요. 극성 분자는 일단 물에 녹습니다. 동그라미.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은 HCl 요 녀석이 물에 녹게 되면 수소 내놓고 염화이온 내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도 있겠죠. 오케이? 나중에 이 H 플러스가 H2O의 산소에 달라붙어 가지고 배위결합을 하죠. 배위결합을 하고 나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극성이니까 물에 녹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넘사벽이죠. 이미 1000도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온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음에 2번. 이온 결합 물질이든 공유 결합이든 고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은 전보다 없습니다. 이온 결합은요, 이온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것이고, 공유 결합은 아예 이온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가 되면 비교적 어떤 녀석의 움직임이 자유롭대요. 그 녀석이 누구냐면 이온이야. 이온의 움직임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이때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액체가 되어도 어차피 이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도성이 없다 하는 거. 선생님, 근데 염산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은 지금 뭔가 헷갈린 거야. 묽은 염산이라는 게 있고요. 근양 염산이 있어요. 묽은 염산은 뭐냐? 염산 수용액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소량의 염산을 물에 집어넣은 상태야. 물이 지배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는 염산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근데 HCl은요, 극성 분자가 맞긴 맞아. 맞는데, 그런데 그냥 염산이지 않습니까? 그냥 염산. 그냥 염산 액체는요, 얘는 수용액이 아니야. 순수 100%의 염산이라고. 얘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HCl을 봤을 때 전자를 염소가 잡아당겨가지고 극성 분자로 이제 활동하겠지만, 근데 지금 문제는 이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분자 안에서 전자가 어느 정도 쏠린 방향은 있어. 어느 정도 쏠린 개념을 맞아. 한쪽은 전자가 풍부하고 한쪽은 전자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쪼개져가지고 이온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산 100% 순수한 액체는요, 이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염산 액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물어본 액체는 순수한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기가 있고요. CaF2, KNO3 뭐 등등 해가지고 드라이아이스까지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이 3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거지. 자, 이온 결합 물질이 몇 개 있나 봅시다.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금속 플러스 비금속 체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CaF2 이온 결합 맞지? 질산칼륨 맞죠? 얼음 아니고, 암모니아 아니고, 수소 아니고. 자, 요 녀석 염화 암모늄은 이온 결합 물질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비금속끼리 이루어졌지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온 결합으로 취급합니다. 자, 또 있나 봅시다. 염산.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묽은 염산이라는 단어를 안 적었다면요, 이때 염산은 순수한 100% 액체의 염산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온을 내놓지 않는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HCl은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흑연 아니고 드라이아스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개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다음에 2번. 자,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는 공유 결합이다. 공유 결정이다. 예, 정답이죠. 공유 결정은 전기가 거의 안 통하지만 예외가 있다 그러잖아, 거지. 흑연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랬지. 좀 더 깊이 설명하자면 여기 흑연이 왜 전기가 발생하는지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나? 다음에 3번.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다 포함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래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동시에 있다고? 그게 가능한가? 찾아봤더니만 있습니다. 누구냐? 예, 가장 독특한. 이 녀석 다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고요? 아니, 여기 NH4Cl 요것만 봐도 이온 결합인가 이제. 거기다가 NH4가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H 4개 있고 이렇게 플러스 형태니까 N하고 H 사이에 공유 결합 있죠. 그래서 공유하고 이온이 다 가능한 물질은 염화 암모늄이 가능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고요. 다음에 4번. 암모니아하고 염산 같은 경우 물에 녹으면 이온을 형성한다라고 있는데 요거 문제 잠깐 별표 치시고요. 염산은 아시겠지만 이온 내어놓죠. 이렇게 물에 녹으면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염화 이온을 발생시킵니다. 예, 얘는 맞고. 그럼 이제 암모니아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암모니아 한번 적어볼게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잘 봐. 암모니아가요 암모늄이 되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H 하나 뺏기거든요. 그래서 OH-를 형성합니다. 요거 정답이야. 이온 형성해요. 정답입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 용액 되는 거야. 되지? 암모니아수 아시죠? 암모니아수. 암모니아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거 다 합친 거야. 합쳐가지고 정체가 뭐냐? NH4OH. 요게 암모니아수입니다. 그 벌의 침 있지 않습니까? 벌침 자체가 산성이거든요. 산성을 중화시키려면 염기성이 필요해. 그 녀석이 암모니아수야. 벌 쏘이면 암모니아수 발언 이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 정답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 2번 강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